안녕하십니까? 미주알코주알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덮으면서 많은 분들이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 라는 우려를 많이 했죠. 실제로 또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다 싶을 정도로 부동산 경기는 작년 내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그 경기가 이어질 것이다, 이 셀러 마켓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진짜 그런 것인지 저희가 정말 전문가 중에 전문가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모시고 올 한 해 동안 부동산 경기가 어떤지 한번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진짜 작년엔 정말 아무도 예상 못했었는데 우리 김 대표님이 정확하게 딱 예상을 했었어요. 부동산 경기 좋아질 거다, 집값 올라갈 거다.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에. 올해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2021년 미국 부동산 마켓에 대한 전망을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전에 반드시 2020년도에 미국 부동산 마켓 변화를 짧게나마 요약을 해서 말씀드려야지. 그렇죠. 그 내용이 왜냐면 이어져 오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2021년 해때에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미국 부동산 마켓 동향에 대해서 많이 오픈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지셔야지만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짧게 2020년 부동산 마켓 변화 과정을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나서 이어서 2021년 미국 부동산 전망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020년 한 해 부동산 경기가 어땠는지 정리를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자, 2020년 부동산 그 마켓 동향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요약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코로나 전과 그리고 코로나 후로 해서 네. 그 흐름을 짧게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일단 우리가 코로나 전인 경우 2020년 1월, 2월 그때의 경제 지표는 상당히 좋은 수준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랬었죠.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부동산 마켓을 분석을 하거나 예견을 할 때는 네. 항상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코로나 전에 세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요약을 한다 그러면은 네.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상당히 저실업률이었다. 그랬죠. 3.7% 이하의 완전 고용 수준에 가까운 수치였단 말이에요. 최고였죠. 사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네. 금리, 모기지 이자율이 비교적 낮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코로나 전에 모기지 이자율은 3% 중반대를 이루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항상 그 지표 자체가 좋았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 상당히 중요하죠. 네. 자, 코로나 전에는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진 밸런스된 마켓으로서 좋은 그런 지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네. 자, 그러다가 2020년 3월 13일 본격적인 코로나 발표가 시작이 되면서 사실 조지아 스테이트 기준으로는 2주 정도의 어떤 그 불안전한 네.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주정부 차원에서는 사실 그 셧다운을 하지는 않았고 네. 실질적으로 스테이홈의 형식으로 해서 한 달 정도를 끌어갔잖아요. 네. 자, 그런데 거기서도 필수 직업군은 사실 2주 정도의 혼란기 이후로는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는 적절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이런 주정부 차원의 대처안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5월 정도에는 2020년 5월 정도에는 네. 조지아 스테이트가 코로나로 인한 리커버리 레이시 가장 좋은 스테이트로 선정되기도 했던 그랬군요. 예, 그런 주였거든요. 네. 자, 그럼 코로나 전에는 그러면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러면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그러면? 예, 코로나 이후로는 가장 네. 두드러진 변화가 첫 번째는 이제 원격 근무, 자택 근무로 인한 그렇죠. 네. 서버분 지역, 네. 도심 외곽 지역이죠. 네. 그 지역에 대한
주택 판매 건수가 급증을 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우리가 그 낮은 이자율로 인해서 네. 더욱더 많은 바이어들이 마켓으로 나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FRB에서는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발표를 했죠. 네. 앞으로 이러한 저금리는 향후 2, 3년 동안은 지속될 거라고 이제 말을 했단 말이죠. 예, 예, 그랬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마켓이 반응할 때까지 어떤 기간을 감안해서 아마 2, 3년을 얘기를 했다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인데요. 네, 그럼으로써 이런 그 무주택자들 또는 인베스터들한테는 상당히 큰 매력이 있었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정부 차원의 능동적인 대처로 인해서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를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시장이 반응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염려하는 네. 그러한 바이어들이 더욱더 부동산 마켓으로 진출했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있어서 네. 상당히 이거 중요한데요. 2020년도의 부동산 시장을 얘기함에 있어서 현격한 공급량의 부족함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없어서 못 팔았어요, 집을.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2020년 9월 이후로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네. 공급량이 현격하게 부족한 역량이 이제 초래가 됨으로써 바이어들이 마켓에 지속적으로 머무르게 되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한 바이어들이 네. 계속적으로 마켓에 머무르면서 네. 2020년 부동산 마켓을 마감했다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직 그 사람들은 집을 못 산 네, 상태로 지금 맞습니다. 계속 공급량이 없으니까 네. 찾지를 못한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또 공급량이 나오면은 네. 또 금방 이제 없어지는 거고 또 못 찾은 바이어들은 계속 마켓에 남아 있는 거고 이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인데요. 네. 자, 그러면 이런 공급량 부족은 또 왜 일어났을까? 우리가 이제 봤었을 때는요. 첫 번째는 기존 주택일 경우를 보시자는 거죠. 네. 리세일 홈일 경우. 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그 바이러스를 염려하는 셀러들이 일단은 집을 내놓는 거를 꺼려했다. 가장 이제 심플한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마켓에 나와줘야 되는 매물들이 나오지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 집주인들이 홀드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은 중저가 주택을 샀던 그런 이제 오너들이 네. 이자가 싸니까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자가 워낙 싸기 때문에. 네. 자, 그랬을 때는 일반적인 경우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주택을 팔고 더 네. 큰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그 낮은 이자율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집을 안 팔고 본인들이 이제 보유를 하면서 재융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자를 낮춰서 네. 보통 렌트를 놓을 수 있는 경우에는 렌트를 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은 새 집이나 아니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사실, 네. 사실 또 이렇게 집을 가지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이번이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네. 렌트비가 워낙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맞습니다. 굳이 뭐 집을 팔고 갈 이유가 없었던 맞아요. 거죠. 네. 네. 그 또한 이제 이자율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나와줘야 되는 집들은 나오지를 않았던 거죠. 네. 기존 주택이 있어서. 그렇네요. 미국 조지아주 김효지 부동산을 유튜브에서 만나보세요. 직접 방문하기 전에도 집안 곳곳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는 김효지 부동산의 하우스 투어. 부동산의 기초부터 투자까지 미국 조지아주 부동산 강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시장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김효지 부동산을 검색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신규 주택, 네. 새 집에 있어서는 네. 일단은 이제 두드러진 게 뭐냐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은 그 새 집의 허가 건수가 네.
많이 지연이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 이제 관공서들이 네. 문을 많이 닫거나 또는 그렇죠. 굉장히 슬로우하게 일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는 공급량이 현격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새집들이 계속 나와줘서 공급량을 채워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거는 역으로 나와줘야 되는 매물이 더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공급량이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두드러진 2020년도에 그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은, 네. 재료값 상승이죠. 아, 자재비. 자재비. 아, 자재비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 이제 4월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 이후에 거의 125%가 올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와. 그리고 이제 설상가상으로 네. 빌더 어소시에이션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네. 지난 2020년 그 12월에 네. 12월에는 고무 가격이 70%가 또 올랐대요. 야.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자재값 상승이 이제 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공급량은 부족하고 자재값은 오르고 바이어들은 많다 보니까는 2020년도에는 주택 가격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는 결과를 네. 초래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은 2020년 수요량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낮은 이자율, 그 다음에 현격한 정부 차원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바이어들이 많이 마켓에 나왔잖아요. 네.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또 두드러진 상황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일단은 그 커머셜 부동산 마켓이 현격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리스크가 많아지면서 네. 이런 커머셜 마켓에서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들이 네. 좀 더 안전한 마켓인 레지던셜 부동산 마켓으로 진출했다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이어 수는 더 많아졌다는 거죠. 네. 진짜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저희도 필드에서 겪다 보면은 네. 어떤 그 투자자분들께서는 커머셜 프로퍼리를 찾는데 2년을 이제 소유를 했는데 네. 또 하려고 하니까 리스크가 너무 커서 음. 또 거기다가 이제 양적 완화로 인해서 화폐 가치는 떨어질 것 같고 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런 부동산의 자산은 오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레지던셜 마켓으로 진출하는 투자자분들도 꽤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실질적인 우리가 필드에서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또 부동산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보통 그 만들리로 네. 그 현 부동산 마켓 동향에 대해서 저희가 업데이트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현격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은 예. 우리가 필드에서 겪었던 그런 부분들이 따지고 보면은 오피셜 데이터와 거의 일치하더라.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느끼는 거죠. 네. 사실 이제 그러한 우리 같은 그 필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겪었던 그 조그마한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데이터가 되는 거는 당연지사인 거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런 느낌들이 너무너무 저희가 한 달 한 달 네. 굉장히 급격하게 달라지는 마켓 변화를 많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있어서 공급량은 현격히 부족하고 수요량은 더욱더 급증하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2020년 부동산 마켓에서 부동산의 가격은 현격하게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장으로 2020년을 마감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자, 여기에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은 이제 실업률이에요. 마지막으로. 네네. 자, 실업률을 우리가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2020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네. 조지아 스테이트의 실질적인 실업률이 4.5%로 나왔습니다. 아, 조지아가요? 네, US Bureau of Labor 그 자료에서 우리가 이제 보았는데요. 굉장히 낮은 것 낮은 같은데요. 거죠. 네. 예, 코로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네. 실질적인 그 실업률은 현격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낮았다는 것이거든요. 네. 2016년도의 실업률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어요. 네, 코로나 전인.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서프라임 네. 모게이지 사태 이후로 네네. 그 실업률을 비교를 해봤어요. 네. 2010년, 2011년의 실업률은 10.5%였습니다. 오. 네.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면서 그때가 2008년도 네. 8월에서 9월 정도였는데요. 예, 예. 그 이후로 해서 그 실업률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한 거죠. 예,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다음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네네. 어쨌든 이제 실업률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현격하게 낮은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자, 이런 실업률을 우리가 왜 그러면 얘기를 하는가? 그거는 실물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 실물 경제 때문에 2020년도에 정부에서 양적 완화를 무제한적으로 한 거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지출을 해야 되니까 지출을 하게끔 만든 거죠. 네. 그래서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네. 자, 그러한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인해서 어쨌든 그런 그 실업률이 생각보다는 좀 작게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2020년 이제 마켓 상황을 요약을 해봤는데요. 네. 네. 자,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2021년 미국 부동산 마켓을 우리가 요약을 해서 전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아까 뭐 저 대표님 잠깐 얘기하셨지만은 이게 실제 현장에서 겪는 에이전트들이 겪는 그런 실제 느끼는 느낌들이 이 경제 지표에도 그대로 다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겸손하게 사실 말씀하신 건데 왜냐하면은 이 건수가 없는 분들은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워낙에 건수를 많이 처리하시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실물 경기가 지표에 잘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그만큼 일을 많이 하셨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김효지 부동산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시면은 매달 정기적으로 이 부동산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는 방송을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좀 보시면은 훨씬 더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20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2021년, 그럼 저희 지금 굉장히 좀 상승세인 상황에서 2021년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왜 진부하게 2020년을 또 다시 요약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거를 모르고서는 2021년을 전망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왜 2021년의 결과가 이렇게 예견을 하느냐 그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2020년 미국 부동산 마켓의 그 요약을 통해서 그것이 2021년으로 넘어온다는 거거든요. 네네. 갑자기 바뀌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네. 모든 이제 부동산 마켓이라는 게. 자, 그러면 2021년을 우리가 봤었을 때 첫 번째는요. 네. 원격 근무, 자택 근무의 형태는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러한 형태의 그 모습은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한 그 결과로 인해서 2021년도에도 도심지보다는 외곽 지역인 부분의 주택의 판매 건수가 더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이게 실제 있는 일입니다. 뭐냐면은요, 공무원들 있죠? 주정부 공무원들. 주정부 공무원들이 재택근무로 돌아선 이후에 주정부들이 건물을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자리가 없습니다. 다시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재택근무하던 직원들이 다시 돌아갈 사무실이 없습니다. 당장 구하려고 해도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재택근무하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끝나면은 다시 회사로 출근하게 된다? 그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이건 제가 좀 확실한 데이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이자율인데요. 앞서도 설명했지만은 FRB에서 이미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로 이러한 50년 만에 사상 최저의 이자율은 향후 2, 3년 동안은 지속될 거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올해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갑자기 마켓에 어떤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이러한 2, 3년간의 저금리의 동결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마켓이 반응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나온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2021년도에도 이러한 낮은 이자율은 지속적으로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결과로 인해서 2020년도의 부동산 마켓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정부 차원의 양적 완화. 네. 요번에 이제 2차
정부 규제 방안 나왔잖아요. 부양법안, 경기 부양법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양적 완화로 인해서 네. 인플레이션을 염려하는 바이어들, 투자자들은 또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이제 보고 그렇죠. 있는 것이죠. 네. 그것도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2020년 3월 달에 케어스 액트 해가지고 3조 달러 정도의 돈을 시중에 풀었단 말입니다. 굉장히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가져왔는데 2021년 올해죠. 올해도 지금 바이든 당선인이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추가로 3조 달러 이상의 돈을 풀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제2의 케어스 액트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러면 작년에 풀렸던 규모와 그거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은 돈이 시중에 풀릴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네. 네. 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있어서 자, 공급량 부분을 먼저 볼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빌더 어소시에이션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요. 네. 신규 주택의 허가 건수가 다소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신규 주택에 있어서의 공급량은 다소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지만 허가 건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증가를 했다 해서 갑자기 2021년도에 그러한 신규 주택이 갑자기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한 주택들이 허가를 받고 마켓에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좀 더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2, 3년 더 걸릴 수가 있다는 네. 거죠. 네. 따라서 신규 주택의 공급량이 2021년도에 갑자기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기존 주택인 거죠. 네. 자, 기존 주택에 있어서는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을 팔려고 했던 셀러들의 계획이 어떻게 반영되지에 따라서 공급량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네.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네. 이런 셀러들은 일단은 이제 집을 팔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다시 실행하려고 하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공급의 증가는 다소 있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요량. 네. 수요량은 아까도 설명했었지만 2020년 부동산 시장을 마감을 했을 때 네. 수요량이 너무나 많은 나머지 그렇죠. 그러한 그 집을 찾지 못했던 그 수요량이 2021년도까지 그 고스란히 넘어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낮은 이자율, 양적 완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바이어들이 2021년도에도 현격하게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자, 2020년도의 하반기 때 마켓 상황을 봤었을 때는요. 네. 그러니까 하반기 때 공급량이 더 부족해졌잖아요. 예. 자, 그런데 11월, 12월만 보더라도 사실은 그때가 비수기란 말이에요. 네. 비수기인데 일단은 그 두드러진 현상은 뭐냐면은 클로징이 되는 수는 굉장히 좀 줄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왜냐면 매물이 없으니까 당장 클로징을 할 수 있는 집이 없었던 거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펜딩 세일즈 건수는 또 늘어났어요. 아. 예,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그 기존의 주택의 공급량이 없다 보니까 네. 일단은 새 집으로 간다는 거죠. 새 집도 일단 언더 컨스트럭션 중인 집은 없어요. 인벤토리가 거의 프리세일을 시작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프리세일을 이제 계약을 하면은 집이 완성될 때까지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클로징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몇 개월 후가 되니까 2021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펜딩 세일즈의 그 수는 증가했는데 클로징 수는 이제 감소를 한 그런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이 2021년으로 이제 넘어가겠죠.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는 것은요. 2020년도에 하반기 때 그리고 2020년 부동산 마켓을 마감을 했을 때는요. 네. 일단은 바이어들은 많은데 그 바이어들을 만족시킬 만한 매물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언더 컨트랙이나 솔드 프로퍼티의 수가 늘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뭔가가 매칭이 돼야지 트랜잭션이 늘어나는 건데 네네. 2021년도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트랜잭션의 수가 2020년보다 현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 그거는 뭐냐면은 네. 어느 정도 바이어는 굉장히 이제 많이 있는데 수요량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 주택일 경우 코로나가 종식됨으로써 판매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예. 새 집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허가 건수가 이제 다소 늘어나긴 했지만 당장에 나오지는 않지만 하반기 갈수록 또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매칭이 되는 트랜잭션의 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가 지난 방송도 얘기했지만은 네. 집값은 집이 팔리는 개수와 비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팔릴수록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있어서는 트랜잭션 수는 증가할 것 같고요. 네. 그로 인해서 가격의 상승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 예, 마지막인데요.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네. 자, 우리가 2020년 마감할 정도 네. 10월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조지아 스테이트를 기준으로 한 실업률은 4.5%였어요. 네. 그런데 2021년 일단은 그 코로나 종식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은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다시 활발해지겠죠. 오픈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그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뭐냐 그러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기지 유보를 하고 있는 집주인들이 과연 그 집들을 포클로저로 넘길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마켓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 집값 못 내시는 분들이요? 네. 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포비어런스로 해서 지금 모기지 그 유예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쫓아내지 못하게 지금 막아놓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거를 6개월 더 연장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결론적으로는 그거를 갚지 못했을 때는 마켓에 나오는 매물들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업률은 뭐와 관계가 되느냐 그러면은 네. 실물 경제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도 그러한 모기지 유예 정책이 굉장히 다양하게 정부 차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네. 포비어런스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론 모디피케이션 네, 맞아요. 형식으로 론 해서 모디피케이션. 다양한 구제 방안이 나왔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단 오너 아큐펀시 홈에 안에서는 그 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이 그러한 규제 그랬었죠. 방안이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한 유예 기간이 포비어런스 유예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곧바로 포클로즈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아니라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다양한 론 모디피케이션 등과 네. 그다음에 리페이먼트와 같은 모기지 상환 방식의 형태로 해서 네. 다른 어떤 규제 방안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경제 활동이 좀 더 활발해지면서 네. 실업률 자체는 지금보다는 더 낮아질 거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러한 포비어런스로 인한 모기지 유예로 인해서 포클로즈로 이어진 공급 가다로 집가격이 내려가는 그런 부분의 확률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이 다운 페이먼트를 적게 하고 집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네. FHA 론을 받았던 바이어들 있잖아요. 네네. 뭐 3.5%, 5% 다운 페이먼트를 적게 하고 집을 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잡이만 있는 경우에는 페이먼트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다는 것이고 네네. 그리고 보시면은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는 융자의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엄격한 상태로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그러한 엄격한 융자 가이드를 통과했던 사람들이고 네. 그리고 또 컨벤셔널 론으로 집을 샀던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거의 20%는 다 다운을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굉장히 그 스트롱한 바이어들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2020년 한 해만 하더라도 집값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FHL 론으로 해서
로우 다운 페이먼을 해서 집을 샀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잡이 있는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그런 분들이 큰 집을 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FHA 론을 받았던 사람들은 네. 대부분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들이란 말이죠. 네네. 그러면 중저가 주택들을 샀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분들 생각을 하겠죠. 렌트로 갔을 때 렌트비가 실질적으로 더 비싼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맞아요. 어떻게든 이 집을 킵하려고 하는 성향은 더 많아질 것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그 실물 경제를 많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실업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역량으로 인해서 2021년에 미국 부동산 마켓은 2020년과 같이 완전한 셀러 마켓으로 부동산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더 껴놓고 싶은 게 생겼어요. 인구 유입. 네, 이 맞습니다. 조지아주는 끊임없이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네. 예, 이런 팬데믹 속에서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인구도 늘어나고 이런 지금 말씀해주신 이자율은 낮고 실업률은 더 줄어들 것이고 이 당연히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거 뭐 조지아에 집 살려면 지금 서두르셔야 되겠는데 빨리 사야 돼요. 네, 지금 이제 그 홍 기자님께서 말씀을 많이 잘 해주셨는데요. 2021년도의 수요량의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네.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또는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더 많은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주를 하려는 계획이라든지 이동을 하려는 그런 바이어들이 멈추고 있었단 말이죠. 네네. 이러한 포텐셜 바이어들이 좀 더 진출을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량은 급증할 수밖에 없는 네. 예, 그런 상황도 초래할 수가 있는 부분 예, 잘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네. 네. 하여간 2021년 저희 조지아 주택 경기 사실 이게 조지아만 이런 거는 아닐 것 같기는 해요. 제 느낌에 지금 설명을 쭉 듣고 보니까 전국적으로 거의 공통적인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조지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올해 부동산 경기는 분명히 좋을 것이다. 셀러 마켓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집값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예, 이런 겁니다. 저희가 점쟁이 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다 실물 경제에서 직접 현장에서 뛰면서 느낀 것 그리고 이 경제 지표들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뭐 거의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정말 정확하고 좋은 정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